안녕하세요. 수인제주내과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작업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업기억, 아마 저희 채널을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 개념을 알고 계실 텐데, 작업기억이라는 말은 영어 그대로 쫙 풀어내면은 워킹 메모리입니다. 근데 그럼 기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사실 있거든요. 심리학 처음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기억에 대한 개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에피소드, 일화기억이라는 것도 있고, 서술기억, 아니면 절차기억, 작업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여러 가지 기억의 종류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작업기억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기억, 일화기억, 혹은 장기기억 이런 것들 측정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저희 머릿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 가진 인지적인 능력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 중에 하나인 웩슬러 지능 검사도 작업기억과 관련된 지표만 있지 장기기억 지표 아니면은 일화기억 지표 이런 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은 왜 중요할까요? 이걸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서 작업기억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작업기억이라는 거는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이 효율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의 전두엽 발달에 굉장히 큰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작업기억이 전두엽의 기능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개념,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복잡한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컴퓨터로 뭔가 타이핑을 다 치기가 조금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싹 긁어가지고 컨트롤 C를 누르고 그 다음 컨트롤 V를 하면은 그 내용이 복사 붙여넣기, 즉 복붙이 되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컨트롤 C를 누르면은 저희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데 어딘가에는 지금 이게 카피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개념이 작업기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업기억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르면은 내가 카피한 내용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게 결과로, 즉 아웃풋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작업기억이라는 개념이 공부, 즉 학습에 대한 효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내가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이게 붙여넣기가 안 되면은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작업기억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요, 일단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이게 지능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게 한 만큼,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 30분 공부했으면 그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얻어야 동기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이렇게 100점을 맞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이 생기거든요. 바로 이 감 때문에 아이들이 성취감, 말 그대로 어떤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설정이 되게 되는데, 작업기억이 원활하게 발휘되지 않으면 기초적인 학습 동기도 그래서 점차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과 관련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작업기억은 얼마나,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발달을 하게 될까요? 작업기억이라는 거는 태어나서부터 만 나이로 35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선적으로 말 그대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살 때 피크를 찍게 되고 한 40 중반까지 유지가 되다가 서서히 쇠퇴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40 중반 넘어가신 분들은 내가 좀 약간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냥 원래 그 연령대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이게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떨어지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또 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창창하게 아직도 35살까지 피크를 찍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작업기억 용량을 늘려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궁금하실 텐데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뭐래도 우리 뇌에서, 특히나 전두엽에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해줍니다. 작업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해마라고 하는 뇌 깊숙이 안쪽에 있는 기관이 하나가 있고, 이 부분은 기억의 입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작업기억의 활용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해마라는 부분과 전두엽이 소위 말해서 굉장히 긴밀한 콜라보를 통해서 작업기억의 활용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콜라보의 효율을 올려주는 게 관건인데, 이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메가3 같은 거를 잘 섭취를 하게 되면 작업기억의 효율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3만 잘 복용을 해도 우리 아이의 작업기억 용량, 즉 컨트롤 C를 했을 때 한 번에 싹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을 수 있는 정보량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의 작업기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당연히 최대한 늘려놓으면 우리 아이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많은 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의 학습 성취도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오메가3를 먹음으로써 전두엽과 해마 사이의 연결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지점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기억이라는 게 결국에 연결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뇌의 연결망은 자주 사용하면서 사용할수록 점점 탄탄해집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뇌는 정말 에너지 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늘 지름길을 만들어 놓고 나 이제 일 안 해 라고 태업을 자주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 자주 나는 그래도 일할 건데 공부할 건데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면은 마지못해서 점점점 연결망을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비유를 하면 처음에는 2차선 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6차선, 24차선 도로까지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확장시키는 것 자체는 오메가3로는 안 됩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앱 같은 거 한번 우리 아이 인지훈련이라던가 기억이라고만 아마 키워드를 넣어보셔도 여러 가지 앱 같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트레이닝 같은 앱을 설치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내에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볼 때 오늘 꼭 반드시 사야 되는 물품을 미리 아이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연아, 우리 오늘 반드시 새우깡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크림랩도 사야 되고 마늘, 양파도 사야 돼.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물품.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최대 8가지 정도를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꼼꼼하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알려주시고 운전하고 가는 동안 한 20, 30분 걸리는 동안에는 일부러 얘기를 안 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트 도착해서 지안아, 우리 뭐 사기로 했지?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은 그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지켜보시면, 거기에서 대답을 어떤 아이들은요, 외워야 되는 범주를 묶어서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 과자는 뭐뭐뭐 사야 되고요, 야채는 뭐뭐뭐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아이는 작업기억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보기, 소위 말해서 범주별로 이제 네이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검증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 아이 일상적으로 작업기억의 용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핸드폰 앱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앱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업기억과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수인지의 두뇌과학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